오늘 모두발언 의견이 있으신가요? 있습니다. 제 111차 의원총회 모두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장 20년이 걸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이 법사위 회부 한 달 만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환노위 심사 석 달 동안 야당의 토론 요구에 극구 도망가기 바쁘던 국민의힘이 벼랑간 토론이 필요하다며 노란봉투법을 법사위 전체 회의에 계류시킨 것입니다. 집권 여당의 우왕좌왕 조변 석계가 참으로 불쌍사납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이미 20년을 여야가 토론하고 합의한 법안입니다. 노란봉투법은 2003년 65억 손배 폭탄에 고통받던 두산중공업 배달호 열사의 비통한 죽음 끝에 국회에 처음 발의되었고 2009년 쌍용차 사태 당시 노란봉투 캠페인이라는 전국민적 여론 속에 입법 논의가 본격화됐습니다. 또한 노란봉투법 입법은 야당만의 일방적인 주장도 아니었습니다. 쌍용차 노동자들의 죽음을 해결하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라고 한 것은 다름 아닌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입니다. 그리고 그 정신과 합의의 결과물이 바로 지난 전반기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 처리한 쌍용차 국가손배소 취하촉구 결의안입니다. 정치의 본령을 아는 보수 정당다운 국민의힘은 어디로 가고 목리정당 국민의힘만 남은 것입니까? 지금 토론이 시급한 것은 10년 전보다 퇴보한 국민의힘의 노동관이지 노란봉투법이 아닙니다. 법사위 역할은 어디까지나 체계자구 심사가 전부입니다. 이미 토론이 끝난 법을 법사위가 토론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오히려 집권 여당으로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약속을 지키겠다면 노란봉투법을 즉각 의결하는 것이 온당한 일입니다. 정의당은 김도우 위원장과 국민의힘에게 막무가내 목리를 거두고 이소희 회부를 통한 정상적인 법안 심사 절차에 들어갈 것을 촉구합니다. 여당이 상원 노름으로 노란봉투법 입법을 가로막는다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입법은 영영 무망한 일이 될 것입니다. 의안번호 5692 정의당 국회의원 류호정의 1호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이렇게 제안합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포괄임금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포괄임금제는 근로계약 체결 시 업무 성질상 법정의 근로시간을 초과할 것이 뻔한 경우에 초과수당을 미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나는 너에게 연장해서 밤에도 휴일에도 일을 시킬 건데 내가 주는 임금은 그 모든 것이 포함된 거야가 포괄임금제입니다. 잠시만요. 포괄임금제 계약은 불법입니다. 대법원도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 계약 부분은 무효라고 해석합니다. 2023년 대한민국의 노동자가 일하는 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현장을 찾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포괄임금제를 법으로 금지해야 할 충분한 이유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간 정책이 혼란합니다. 정부가 입법 예고한 주 69시간제는 금방 흔들렸습니다. 주 60시간 이상 근무는 근로자의 건강보호 차원에서 무리라는 대통령 말씀 덕분입니다. 그저 열심히 노동시간 120시간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려던 고용노동부는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다행입니다. 대통령은 몰랐을 수 있습니다. 외려 정책을 제안한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시킨 대로 일했는데 왜 MZ세대가 반대하느냐 되물었을 겁니다. MZ세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노동자의 현실을 모르는 대통령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혼란한 틈에 여권 정치인의 입에서 포괄임금제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국민의힘 장예찬 최고위원은 SBS에서 만났습니다. 장 최고는 공짜 야근을 근절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천하람 위원장은 팀 블로그에 글을 올렸습니다. 천 위원장은 현재 체결된 포괄임금제 계약은 대부분 시대착오적이며 불필요하다라고 썼습니다. 두 팔 벌려 환영합니다. 진심입니다. 대통령의 실정을 방어하려는 목적이든 뭔가 다른 보수 정치인으로서의 각인이 목표이든 괜찮습니다. 대통령의 공약을 애도리려는 목적이든 보수 정치의 변화가 목표이든 반갑습니다.
포괄임금제 법으로 금지합시다. 6년 전 넷마블에서 일하던 20대 청년 노동자가 가로사했습니다. 별다른 질환이 없었던 이 노동자는 어떤 주에는 90시간 넘게 노동했습니다. 게임 업데이트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기대처럼 2주 바짝 하고 놀기 같은 건 현실에 없습니다. 천하람, 장해찬 두 분의 청년 정치인의 진정성을 묻지 않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보다 2년 먼저 발의한 류호정의 포괄임금제 금지법도 있습니다. 귀당의 국회의원 여러분께 입법을 촉구해 주십시오. 최소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라도 시작하자 요구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윤석열 정부의 묻지마 산업은행 부산 이전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교토 균형 발전을 명분으로 산업은행의 묻지마 부산 이전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산업은행 경영진이 부산 이전을 위한 내부 방안을 의결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정부의 목표는 총선을 앞두고 올해 안에 이전을 마치겠다는 것입니다. 마치 가덕도 신공한 시즌2를 보는 것 같습니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당장 중단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산업은행 지방 이전은 위법입니다. 현행법은 한국산업은행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 이전을 추진하려면 일단 법부터 개정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국회를 거치지 않고 막무가내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에게는 그렇게 준법 정신 강요하면서 나란 일은 위법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이것이 윤석열식 공정과 상식입니까? 남에게 들이대는 내로남불의 잣대를 자신에게도 똑같이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금융산업의 기본적인 특성을 무시하는 정치 논리입니다. 금융산업은 집적도가 높아서 모여 있어야 잘 되는 대표적인 산업 분야입니다. 금융중심지 지정 육성 정책을 통해 여의도 금융가를 조성한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본을 훼손하면서까지 추진해야 할 어떠한 근거도 보완책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대통령의 공약이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우려와 비판을 무시한 채 강행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정책의 대상이 되는 당사자들의 의견은 단 한 번도 듣지 않았습니다. 회사 이전이라는 거대한 변화를 직접 감당해야 하는 이들은 산업은행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입니다. 민간 기업에서도 회사 경영상의 변화가 발생하면 노사 간 협의를 거치는데 정부의 공공기관이라는 산업은행은 전혀 소통하지도 않고 귀를 닫은 채 폭주하고 있습니다. 그 배후에는 이 사태를 조장하고 방관하는 윤석열 정부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묻고 싶습니다. 공공기관 이전 등 정부가 주도하는 방식으로는 국가 균형 발전이 안 된다. 정부 주도형으로는 균형 발전과 지역 주민들이 실질적인 이익을 느끼지 못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가 되기 전 대전에서 열린 한 간담회 자리에서 했던 발언들입니다. 그때의 윤석열은 어디 갔습니까? 대전의 윤석열과 부산의 윤석열이 다릅니까? 이것을 총선용 표몰이 정책이 아니면 달리 뭐라고 해석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정부가 지금처럼 묻지마식으로 산업은행의 지방 이전을 추진한다면 이는 대한민국 금융산업에 대한 자해행위가 될 것이고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형식적인 목표도 제대로 달성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산업은행 지방 이전의 강행 추진을 당장 중단하고 민주적 절차에 따를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GMO 주키니 호박 사태, 검역 실패, 관리 실패 책임지고 식약처장과 농식품부 장관은 사과해야 합니다. 26일 식약처와 농림부의 발표에 따르면 검역 절차를 거치지 않은 GMO 주키니 호박이 국내에서 육종되어 무려 8년 동안이나 국민들의 식탁에 올라온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발표 이후에도 식약처와 농림부는 GMO 주키니 호박의 종묘 회사와 호박 품종 공개를 하지 않아 농민과 유통시설, 급식시설 등이 스스로 격리할 수 있는 골든타임마저 놓쳐 추가적인 피해마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정부는 미국 기관들의 발표를 근거로 인체에 유해하지 않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없다며 국내의 안전성 실험 등 어떤 근거도 없이 사건의 심각성을 축소하고 검역 실패를 면피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GMO가 환경과 인체에 무해하다는 발표와 말로 국민을 얕잡아보고 대충 속이고 넘어가려는 참으로 뻔뻔하고 무책임한 것으로 우리 국민들을 분노케 할 뿐입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GMO 주키니 호박이 어느 회사, 어느 경로를 통해 지난 8년간 얼마나 유통되었는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GMO 주키니 종자를 유통시킨 종묘사에 대해 신속한 징벌적 벌금과 영업정지 조치를 해야 합니다. 또한 GMO 종자가 8년 동안 얼마나 유통되었는지 파악하여 부당 수익금을 전액 환수해야 합니다. 또한 재배지 인근 조사 등을 통해 주키니 호박이 주변 작물로 퍼져나가 생태계 교란을 일으키고 농가에 환경 피해를 일으키지 않을지 면밀히 살피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식약처장과 농식부 장관은 지금이라도 검역 실패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GMO 완전 표시제를 조속히 도입해야 합니다. 작년 국정감사에 저는 식약처 질의를 통해 2026년 GMO 완전 표시제 시행을 약속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16년 검역 실패로 국내에 유입된 GMO 유체는 여전히 발견되고 있는 점과 이번 GMO 주키니 호박 사태로 국내에 수입되는 농산물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감안할 때 2026년 시행은 너무 늦습니다. GMO 완전 표시제 조속한 도입을 촉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거부권 시사와 관련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27일 양곡관리법 대응 방안과 관련 긴밀한 당정 협의를 통해 의견을 모아달라고 한덕수 총리에게 당부했습니다. 이것은 국민의힘에서 대통령 거부권을 건의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곧바로 수순을 밟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번 양곡관리법은 쌀값 폭락을 방지하는 쌀농사 지속법입니다.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그동안 억눌러 왔던 농민들의 항전 도화선에 불을 붙이는 것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도화선이 되었던 항쟁의 시작이 쌀값 폭락에 항의하던 백남기 농민의 경찰 폭력에 따른 타살이었다는 것을 다시 상기하기 바랍니다. 기후변화의 가장 큰 피해와 고통을 받는 국민이 농민입니다. 치솟는 인건비와 농자재 가격을 농산물 가격이 따라가지 못하고 사람다운 생활을 못하는 지역이 바로 농촌입니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우리 농민들이 사람다운 삶은 살고 흘린 땀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우리 농민을 3등 국민, 하등 국민으로 짓밟는 거부권 행사는 없어야 합니다. 만약 대통령이 쌀값 보장 양곡관리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고 우리 농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거부하는 항쟁에 나선다면 저도 농민과 농업을 생각하는 국민과 함께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요즘 집권 여당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저출생 해결책이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물론 아이디어 수준이라고 해명은 했지만 보통 시민들의 상상력으로는 범접하기 어렵습니다. 아마도 사는 세계가 달라서 그런가 봅니다. 아이 한 명에 월 100만 원씩 18세까지 2억 원을 넘게 주겠다고 합니다. 0세부터 18세까지 지금 지급하고 있는 여러 가지 보육비를 합치고 통폐합해서 100만 원씩 주겠다는 겁니다. 돈은 아끼고 생색만 내려는 조삼모사 해법입니다. 국민의힘답습니다. 30세 이전에 아이 셋 두면은 병역을 면제해 주겠다. 아이 셋이면 4억 원까지 증여세 면제도 있습니다. 군대 갈 나이에 자녀 셋이 있으려면 고딩 엄빠가 되라는 거냐? 아니면 한꺼번에 세 쌍둥이를 낳으라는 거냐?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물려줄 4억 원이 없는 사람은 어떡하냐? 증여세 낼 만큼 돈이 있었으면 벌써 애를 낳겠지 등의 청년 세대들이 온통 분노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도대체 청년들의 삶에 대해 알고 있는 게 도대체 뭡니까? 지금 평균 결혼 연령이 남성은 35세, 여성은 33세이고 20대 신부보다 40대 신부가 더 많습니다. 청년들이 취업은 언제 하고 무슨 돈으로 결혼하고 다섯 식구 살 집은 어떻게 마련하는
하라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작년부터 1인당 5천만 원인 무상 증여 한도를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서 올려야 한다는 여당의 법안이 제출돼 있는데 이게 어떻게 저출산 대책으로 둔갑이 됐는지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또 인구 절벽으로 현 징병제 유지조차 어려운 상황에서 군 개혁안은 내지도 않으면서 국방 의무 연계를 저출산 대책으로 내놓는 걸 보니까 정말 보수 세력이 맞는지도 의문입니다. 아이를 낳으려면 시간과 돈과 집이 있어야 합니다. 60시간 일하면서 연애도 결혼도 못하고 아이를 낳기도 키우기도 힘듭니다. 진정 합계 출산율 0.78의 위기를 절박하게 인식하고 아이 낳기 쉬운 나라, 아이 낳고 싶은 나라를 만들고자 한다면 무엇보다 가족 친화적인 노동문화를 만드는데 총력을 다하십시오. 당장 노동시간 연장안부터 철회하십시오. 포괄임금제 공짜노동 없애고 선진국처럼 주 4일제로 나가기 위한 마스터 플랜을 세우기 바랍니다. 돈을 지원하려면 일본이 지금 검토하고 있는 차원이 다른 저출산 대책처럼 하십시오. 아이 셋이면 매달 100만 원, 고등학교까지 육아수당을 지급하고 맞벌이 부부의 휴직수당을 실질적으로 100% 지급하고 2030년까지 남성 85%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한답니다. 아이를 낳아 키우려면 무엇보다도 안정적인 주거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저출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결혼 격차이고 결혼을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직장만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처럼 결혼하면 공공주택을 제공하십시오.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 확충해서 집 걱정 없고 아이 낳아 키울 수 있도록 주거 안심 정책을 내놓기 바랍니다.